근데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서울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은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제 소장님에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네.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게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다 엮여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은 지금 집을 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집값이 좀 떨어져야 살 텐데 이런 그치, 기대 기다리고 때문에 있습니다. 떨어질까 말까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네. 또 집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지금 또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청약 왜 안 나와? 또 이런 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살려고 하시는 분들, 팔려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막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발언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긴 네. 한데, 일단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특히 관심이,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입지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낮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지역들은 하락할 수도 있다. 조정받을 수도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네.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네. 더 오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년 동안 정말 많이 네. 오른 지역들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다라고 하시면서 맞아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것인가? 이게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듣기 좀 싫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오른 것들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예. 제가 몇 개월 전에 한 작년 말쯤에 그 영등포에 영등포에. 그 대장 아파트 문내 자이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를 조금 이제 살까 말까. 근데 아니다. 나중에 좀 더 떨어지면 열심히 네. 그 사이에 더 벌고 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반년쯤 지났잖아요. 몇 억이 한 3, 4억이 더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도 네. 이제 권역이 워낙 많거든요. 네. 이제 말씀하신 데는 이제 물레동이고 네. 거기 자이랑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두 개가 이제 양대 산맥일 텐데 네. 호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음. 이제 작년 최근 한 1년, 2년 동안에 호재가 좀 집중이 됐는데 네. 제 기준으로는 대형 호재예요. 아, 진짜? 예, 왜냐면은 이제 가장 큰 호재가 뭐냐면은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들, 네.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도 보통 일반인들이 좋아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숨겨진 호재가 뭐냐면은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는 호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레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나오고 그죠. 거기 뒤가 사창간건 아세요?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박원 시장님 때부터 그 이제 권역들을 개선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었고, 그래서 쪽방촌 계속해요. 그 쪽방촌들 없애고 네. 여러 가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구차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게 별로 없었는데 뭐 제2의 뭐 예수전당을 짓는다는 네. 호재도 있고 아무튼 그런 혐오 시설들이 선호 시설로 바뀌는 호재들이 계속 지금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오른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선 반영된 것들이어서 그 전까지는 안 오르다가 작년에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올랐죠. 그쵸. 많이 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셨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사시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중개업소 가셔갖고요. 적당히 흥정하셔갖고요. 네. 너무 흥정하면 또 물건을 드리거든요. 네. 워낙 좀 매도자가 우위기 때문에 그쵸. 그냥 빨리 계약금을 넣으시고 100만 원이라도 네. 그리고 잊어먹으시면 돼요. 일단 그러면 사야 된다. 그러면 잔금 치실 때까지 아마 더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입지들은.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와 뭐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서울의 유명한 지역들, 서초구, 성북구, 마포구에 대한 질문들, 이제 세부 질문들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네. 그냥 전반적인 서울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추가로 여쭤보면 서울시에 이제 뭐 고도 제한 풀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건 실제로 풀리는지, 그다음 풀린다면 좀 서울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박원순 시장님 때 좀 고착화가 된 제도였었는데 네. 이게 용적률과 뭐 건폐율과 뭐 이런 지역과 상관없이 그냥 35층으로 다 그냥 평균화를 시켜놓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35층 이상 줘도 되는 지역들도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지역들은 35층으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공중 공간들이 좀 아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까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토부에서도 조금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도와주는 분위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기가 많은 지역들, 사업성을 높이게 됐을 경우에 인기가 많은 지역들은 조금 더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풀어준다고 모든 지역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 강북 지역처럼 고바위 지역들, 언덕 지역들은
그렇게 다 또 안 돼요. 왜냐면 산보다 높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산보다 높게 지을 수 없어요? 예, 지금 처음 대부분 뭐 알았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주변에 또 비행장이 있으면 또 못하기도 하고, 네. 그런 또 보호시설들 같은 경우는 또 보호시설 때문에 네. 못 짓기도 하고, 아무튼 뭐 고도 지역, 경관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용도 네. 지역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아마 좀 평지가 많거나 그렇게 네. 좀 보호할 지역, 시설들이 적은 지역들은 좀 호재가 될 것 같고, 나머지 뭐 강북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뭐 크게 달라지는 것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달라지는 건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요즘 뭐 서울시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뭐 네. 재건축 재개발 네. 풀어준다. 이게 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얘기 있던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 서울특별시가 있고 구청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 인허가권을 지금 뭐 이게 노골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단계마다 좀 브레이크가 걸렸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 단계에 브레이크 걸렸던 것들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었고요. 네. 이전보다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못하게 한 적들이 많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음마아파트나 네. 잠실중앙 5단지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일 텐데, 특화 설계를 해라. 그래서 특화 설계를 해서 제출했더니 또 뭘 또 수정하라고 하고, 계속 핑퐁을 몇 번 하고, 이렇게 좋은 단지들은 국제 설계를 해야 된다. 국제 설계해서 또 제출했는데 또 뭔가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렇게 좀 기간이 이제 딜레이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형식적으로 딜레이하는 것들은 제외하고 최근에 이제 뭐 안전진단 강화도 그러니까 그 조건들도 완화하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조금 본 단계로 가기 전까지 있었던 형식적인 절차들을 다 없애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실행된 것들은 없는데 이제 임기가 1년밖에 되시지는 않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실효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곧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믿고는 있습니다. 고도 제한이든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네네네. 그 오세훈 시장님이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서 네. 좀 뭐 강력하게 되기는 힘들지라도 그렇죠.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이제 내년 6월 달에 네. 지방선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보다는 내년에 재임 받는 게 더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들을 살피는 데 더 집중을 하실 것 같긴 해요. 아. 정치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부동산 투자에 그 아주 심플한 3대 질문인 거죠. 네. 그걸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 첫 번째는 자, 2021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곧 돌입하잖아요. 네네. 아까 전에도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부동산 사야 하는지, 뭐 팔아야 하는지, 당연히 네.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 지금 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뭐 1주택자는 어느 지역, 어느 네. 주택으로 갈아타야 하는지, 네. 그다음에 뭐 다주택자는 버텨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뭐 이 각자의 관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만 가지고도 한 2박 캠프 3일 할까요? 2박 3일 정도 나눌 수 있는 라이브 일이라서. 켜놓고 2박 3일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네. 지역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그렇죠. 다르고 경제력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뚱쳐갖고 정답처럼 공식처럼 교과서처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일단은 이제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렇게만 네. 나눴을 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네. 무주택자들은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뭐든 하시면 돼요. 뭐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가점이 높다. 네. 그러면 청약을 무조건 가시는 거고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가점 높으신 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청약입니다. 아. 제일 좋은 거 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처럼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 많은 거 아시죠? 네, 그렇죠. 제 이름 되면 아실 만한 슈퍼 개미분이 계신데 가점이 64점이래요. 64점이요. 예. 엄청 높은 건데? 높죠. 예.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단지 넣어도 다 당첨이 되는 점수인데 네. 지금은 또 서울 가점이 높아져 갖고 64점도 좀 애매한 점수가 되긴 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무조건 청약을 넣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청약을 넣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점이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점, 당첨 가능 가점들은 공부해 보신 다음에 청약을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또 애매해진 게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뿐만이 아니라 네. 이 분양가가 9억 원 넘어가는 것들은 또 대출이 안 나와요. 중도금 대출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 중도금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당첨이 돼도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냥 사시는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이제 9억 원이 안 되는 주택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죠. 근데 결국은 이제 경제력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일단은 뭐 대출 안 나와도 사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이든 뭐든 그냥 가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돈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점이 높으면은 그래도 좋겠는데, 가점도 낮은데 돈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하는 입지보다는 조금 낮춰서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지역이든 상품이든 조금
낮은 걸로 선택하는 것들을 지금도 추천드립니다. 안 사는 것보단 그게 더 나아요. 그분들이 좀 기다렸다가 좋은 데 사야지보다는 예. 일단 살 수 있는 거 사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다음 달부터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가요. 3기 신도시. 네. 그거 기다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은데 3기 신도시 조건도 안 되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공부가 안 되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공공 분양이 85%라서 네. 민간 분양은 15%거든요. 네. 거의 안 될 거예요. 민간 분양분들 중에서는 가점이 웬만큼 높지 않고서는 네. 특별 공급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매물이 없어요. 근데 그 지역만 보시니까 그렇지. 조금 확대하시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남구가 다들 로망일 텐데 강남구는 로망이죠. 대출이 안 나와요. 돈이 많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LTV 15 이상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10원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예, 거기는 지금 20평대도 2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네. 대출은 의미가 없고 네. 현찰이 많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 99%는 거기 들어갈 조건들이 안 되시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에서 강남 포기하면은 꽤 많은 지역들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거기도 안 되시면은 서울을 포기하게 되면은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선택할 부지들이 꽤 많아요. 신규 아파트 중에서도.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든 이제 정부에서 분양가 통제를 하다 보니까 네. 분양가가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래서 지금 신규 아파트들, 입주한 아파트들은 비싼데, 경기도 인천권의 신규 아파트들 분양하는 것들은 뭐 평당 1,000만 원대거든요. 네. 그러면은 웬만큼 대출 받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서울에서 안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경기도 인천도 가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신규 아파트가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서울의 구축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전략들을 피시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전략은 그 다음 짜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주택자 분들이 전체 구성원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짜시면 될 것 같고 대다수는 거의 한 50% 이상은 1주택자 분들이세요. 그러면 한마디로 네. 지금 100% 중에서 네. 40%는 집이 없고 네. 50%는 집이 한 채 있고 그렇죠. 10%가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제일 구성비가 많은데 네. 이분들은 한번 집을 살면 한 10년 동안은 안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싶으시면은 1주택자들 비율을 늘리면 돼요. 예, 자가 보유를.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좀 안 나왔어요. 4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가 힘들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었는데 아무튼 지금 1주택자들이 고민이 너무 제일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요? 무주택자들은 사냐 안 사냐 안 사도 되잖아요. 근데 1주택자분들은 이거를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전하고 조건이 달라졌거든요. 일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세금도 그렇고 네. 일단 대출이 안 나와요. 이분들한테는. 왜냐면 대부분 집은 대출을 끼고 사는 것들이지 네. 현찰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슈퍼 개미분들이나 일타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만 현찰로 사는 거, 연예인들이 현찰로 사는 거지. 네. 저희처럼 월급 받고 이런 뭐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은 네. 다 대부분 대출로. 대출을 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대출 비중을 많이 줄여놨어요. 특히 서울같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LTV가 40%인데 맞아요. 40%가 다 나온 것도 아니에요. DSI라 그래서 네. 또 다른 대출이 있으면 또 줄어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이제 실제 사례예요. 네.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마레프라고 합니다. 여기 근처죠? 이 바로 요 앞에 있습니다. 보입니다. 네네네. 예. 그 아파트가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34평을 분양을 했었어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입주가 2014년도였습니다. 2014년 6억. 예. 그때 미분양이 났었어요. 아무튼 그때 그랬었는데, 그게 지금 17억, 18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6억이 돼서 가격이 계속 올라갔죠. 올라가다 네. 보니까 한 10억 정도 됐을 때 이분들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출이 한 60%, 70%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럼 대출을 받은 거예요. 사후적으로 해서. 그럼 6억 대출을 받잖아요. 예. 근데 지금 17억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집을 파는 순간 6억 원을 갚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9억 원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9억 원 이상 된 것 중에서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은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네. 한 1억 정도 낼 거예요. 1, 2억 정도 낼 텐데 그러면은 이분의 손에 쥐는 것이 한 7, 8억? 10억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예, 한 8억, 9억 정도 될 텐데 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판 집도 못 사요. 그렇죠. 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대출 안 나오고 네. 일단 돈도 줄어들었고. 예. 그러니까 다른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이 없으면은 자기가 판 집도 살 수가 없어요. 못 파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 내 집 마련이면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5년 정도부터 한번 이사를 가시고 싶은 준비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조건대로 하면 대출도 안 나오고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눌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서울에
아니면 경기도 포함해서 시장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로 매매할 수 있는 매물들이 그러니까 이분도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못 겁니다. 파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사 갈 때는 상급 입지나 상급 상품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더 새 아파트로 가거나 더 좋은 입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자기보다 네. 원래 그 부동산 업계 그 말이 있다면서요. 네. 평수 낮추긴 쉽지 않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눌러 사는 것들이고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네.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몇 개 나오지 않은 매물 갖고 경매하듯이 돈을 더 많이 지불한 사람들만 그 매물을 갖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됐었고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지금 제일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있는데 다주택자는요. 이분들은 일단은 뭐 2주택부터 3주택부터는 엄청난 이제 중가가 올해부터 시작이 되죠. 네. 특히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도 올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네. 뭐 그러니까 강남권에 있는 그러니까 뭐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두 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올해 1억 넘어갈 거예요. 보유세가 네. 자재세, 종부세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엄격하게 두 채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직업도 없고 소득도 없는데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파셨어야 되는 게 많긴 한데 팔 수가 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파는 순간 못 산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시거든요. 알죠. 그리고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아직까지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조금 세금 한번 내면서 한번 혹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2주택자 분들은 좀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3주택자 분들부터는 아마 벌써 다 파시던지 유지하시던지 아마 좀 전략들이 다 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3주택자 정도 되시면 이미 좀 부동산 공부가 되신 분이어서 네. 세금 부분도 이런 거 다 알아보실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 드릴 게 없고 제가 배워야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층들은 지금 뭐 다주택자들은 솔직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연예인 걱정, 정치인 걱정 이런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층들은 무주택자들과 1주택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처음에 무주택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은 지금 집을 사냐 안 사냐 문제도 있지만 다시 임차로 가야 되는데 이 임차에서도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임대차 2법 때문에 네. 똑같은 방법 때문에 똑같은 논리로 매물이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자가는 5년, 10년 정도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차는 2년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년 4년마다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그 기존에 살던 세입자분들이 다시 계약을 하게 된 경우는 매물이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프로테크 같은 게 많으니까 직방이나 호갱노노나 뭐 집도관 지인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매물이 없어요. 전세 매물은 아예. 헬리오시티라는 네. 9,510세대 현 시점에서 제일 큰 단지가 있어요. 네. 종파구 가락동에 있는데 전세 매물이 3개예요. 3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3개인데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서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비싼 전세로 가던가 새로 거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네. 아니면은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되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원래 살다가 이사 가셔야 되는 분들도 딴 데 찾으러 갔다가 없으니까 그냥 차선책으로,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씁니다. 네. 예, 그냥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데도. 세입자분들도.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답답한 거죠. 딴 데 이사를 못 가니까. 왜냐면, 근데 이분들의 맹점이 뭐냐면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2년 한시적인 것들이거든요. 2년 후에는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고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대안이 없죠. 왜냐면 지금 그 헬리오시티가 처음에 입주할 때 34평이 3억 원, 4억 원 했는데 지금 그 전세가 11억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일반적인 월급쟁이가 매덕을 어떻게 모아요? 2년 동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2년 후에는 조금 돈이 없다, 다른 돈이 없다고 했을 때는 네. 입지나 좀 지역들을 조금 하급 입지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지난 2020년, 2021년 그렇게 지금 변개가 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지 않으면서 신고가가 갱신되는 이유가 시장에 전세 매물이든 일반 매물이든 없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에는 더 심각해져요. 매물 입주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거든요. 2022년에 서울 입주 물량이요? 2022년. 내년. 네. 그러니까 지금 2020년까지는 많았는데 네. 올해 좀 줄었고 내년엔 네. 더 줄어요. 그러니까 큰일 났죠, 이제. 그럼 더 오른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 하면 또 댓글이 아니 뭐 이게 찾아왔을 텐데.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야죠. 이게 뭐 예. 듣기 좋은 얘기를 했다가 그때 2022, 23년 가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도요? 서울은. 그러니까 경기도나 인천은 있죠, 조금. 근데 네, 좀 입지가 떨어진 지역들. 네. 네, 근데 경기도나 인천에서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하락할 가능성이 없고요. 네. 서울은 아예 없어요. 아예요. 예,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너무 방만했어요. 아. 공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도로 꽉꽉 묶어놨어요. 거래가 되게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순환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좀 동맥경화가 걸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질 요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네.
그 소장님도 유튜브를 하시니까 또 네. 다른 유튜버 부동산 이런 거 가끔 보실 때 있잖아요. 유튜브에 요즘 보면 부동산이 이미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네. 이제 네. 더 올라갈 건 많지 않고 떨어질 것들은 많이 있으니 네. 지금은 집을 사지 마라. 음. 2, 3년 뒤에 떨어졌을 때, 20, 30% 떨어졌을 때 그때 사자. 이런 얘기 있는 거 보셨죠? 그 말이 다 근거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들도 근거가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관심 있는 아파트들은 안 빠질 거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아파트들은 빠질 거예요. 그러면 빠지고 올라가는 아파트, 빠진 아파트가 섞여 있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제 빠진 아파트 보면서 맞췄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 시장을 예측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조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하는 사람이고 리서치만 20년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느 입지가 인기가 많고 어느 아파트가 인기가 많고 이런 아파트가 분양했을 때 분양가 얼마큼 받을 수 있고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제 일이거든요. 네.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찾는 아파트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대기 수요가 없어져야 가격이 빠지는데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이 빠지길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저도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가 아무것도 없어야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7년도, 8년도에 금융위기 오고 2009년도, 10년도까지 바닥을 다지다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빠졌거든요. 2013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빠지는데 그때는 대기 수요층이 없었어요. 단적인 예로 제 이제 전 직장의 후배가 강남에서 전세로 네. 역삼동에서 연세로 6년을 살던 친구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2012년도에 6년 동안 전세를 4억을 올려줬대요. 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번에 또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는 쭉 올라가고 매매가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붙은 거예요, 거의 지금 1억 차이로 붙었는데, 그러니까 형님 저 이거 올려줘야 되냐고, 저 여기 이사 가면 안 된다고 애들 학교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집을 4억 5천만 원이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했더니 저한테 황당한 눈으로 집값이 빠지고 있는데 이걸 왜 사라고 하냐는 거예요. 강남권의 역삼동에 10년밖에 안 된 아파트였어요. 아, 너무 궁금하다, 결과가. 예.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얘는 더 빠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죠. 야, 네가 지금 전세가로 받치고 있는데 이게 더 빠질 수가 있겠냐고. 내 생각에는 이게 거의 붙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더 신규 공급이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강남구 역삼동이지 않냐고. 그냥 사라고. 그러니까 너 신용대출 받고 아니면 중개사담보대출 받아서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사 보고 만약에 이게 네가 산 가격보다 더 빠지면 네가 산 금액에 내가 사주겠다 그랬어요. 예. 그 정도로 확신이 있었던 예. 거죠. 왜냐면 그건 누가 봐도 올라가. 강남구 역삼동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 친구가 샀던 2017년도. 샀어요? 예, 샀어요. 제 말을 믿고 샀습니다. 예. 아. 그 아내가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냥 선배님 말 듣고 한번 사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차가 별로 안 났었거든요. 근데 샀을 때보다 한 두세 달 정도 가격이 좀 더 빠졌어요. 네. 빠지고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2억이 올랐어요. 지금까지요? 예. 기인이네, 기인. 예, 그래서 그 친구 만날 때도 제가 한우로 얻어먹거든요. 제가 평생 얻어먹어도 돼요, 그 친구한테. 평생 사줘야죠, 이 예, 정도면.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분이 뭐, 그 친구가 투자라거나 그런 친구가 아니에요. 그냥 네. 걔는, 내 집 마련인 거죠. 예, 지금 초등학생이 된 애가 하나 있고, 네. 그냥 와이프가 있고, 그 친구 있고, 맞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식구 그냥 오손도손 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알 텐데, 그냥 대세 하락, 대상 상승 이런 것만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네. 시장이 자꾸 왜곡돼 보이는 거예요. 실수가 많은 집들은 일단은 안 빠지고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빠지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 수요층이 단기간 들어갔다가 빠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다주택자들 규제라든지 수요가 많아, 그러니까 공급이 많고 수요가 적어서. 그런 지역들은 빠질 수 있어요. 서울도 빠질 수 있고요. 네. 경기도, 인천도 빠질 수 있고, 지방도 빠질 수 있는데,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대기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전세가 보면 알거든요. 네. 예, 전세가 보면 전세가가 빠지고 있지 않다? 네. 혹은 또 신규 아파트 분양하는데 미분양이 없다? 네. 미분양이 줄고 있다?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제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역대 최저 미분양 물량이에요. 서울은 한 세대도 없어요, 미분양이. 그러니까 지금 70세대라고 있긴 한데, 네. 그거는 그 아파트로 보기에는 좀 부적합한 형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미분양용이고, 네. 지금 전세로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그럼 미분양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전국에 17개 관역 지자체가 있는데, 네. 서울은 미분양이 없고, 세종시도 지금 미분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근데 세종시는 지금 옆에 계속 신규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워낙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좀 보합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은 꽤 오랫동안 공급을 안 했고 대기 수도 너무 많고 네.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야. 지금 공급 아니면은 이 방법을 해결할 수가 없죠. 예. 서울에 지금 아파트들이 대다수가 신고가일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고가를 네. 앞으로도 더 갱신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년 동안 가격 조사만 계속 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하실 텐데 네.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네. 뭐 국토교통부나 LH공사나 네. 시공사 시행사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서 이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얼마큼 있는지, 네. 그럼 몇 세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제 일이고요. 분양가를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그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보고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조사한 한 10개 프로젝트가 있으면은 9개는 분양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도 수요가 없어요. 그런 시장은 100% 빠진 시장이 맞거든요. 네. 근데 2013년도부터 조사했던 것들부터는 소비자들이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집이 필요하다는 것들. 그럼 수요가 많아요. 그때부터 분양해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게 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서울에서는 이 분양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미분양이 조금 더 났어야 되는데 네. 분양이 안 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점점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한가를 알 수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다른 자산을 갖고 있던 분들도 그걸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경우도 있고 네. 그냥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가도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큰 금액을 지불할 걸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 주변에 주식 부자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전혀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월세 살아요. 네. 근데 최근에 오셔서는 집을 좀 추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네 분 정도 사셨어요. 그분들은 대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서울에 있는 어떤 집도 사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살만하면은 지금 진짜 뭔가 자산으로 묻어두거나 아니면은 실제 거주하거나 이런 수요들이 전혀 해소가 안 된 거예요.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 드리기가 정말 조금 민감하고 네. 애들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소비자 조사, 뭐 중개업자 조사, 리서치를 하면서 그런 결과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다르죠. 그분들은 그분의 분석 방법이나 감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얘기를 저는 전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뭐 정확한 의견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 사실 그 부동산도 보면 몇 년 전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떨어질 거라 얘기했는데 네. 그분 말을 듣고 안 산 분들은 사실 굉장한 피해를 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분 덕분에 네.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정말 해야겠구나라고 그렇죠. 그럴 수 증가하신 분이 많아졌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하셨던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시청자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네. 이제 미래에도 정말 적용될 정말 정확한 멘트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많이 지금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너무 비싸요. 그건 공감하시죠? 예,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또 단기간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거처럼 집값이 절대가격이 쌀 때는 많이 올라도 절대 금액이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0년대가 그랬었거든요. 그럼 평당 1,000만 원이면 34평이면 3억 정도 하는 거잖아요. 3억 하던 게 4억 되면은 많이 오른 거죠. 30% 이상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4억이면은 3억이나 4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대출 조금 더 받고 저축하면 도전해 볼 만한 금액 그렇죠. 인상분이긴 한데 지금은 3억짜리가 4억 되는 게 아니라 10억짜리가 15억이 되고 15억짜리가 20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월급쟁이들이 돈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한계를 넘었거든요. 네. 근데도 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들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이제 보통 상대적인 박태경 나오는데 집이 원래 있었던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은 자기 집값이 올라갔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돈을 보태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가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러니까 현찰로 사시는 것들이 아니라 원래 베이스가 달랐던 분들은 집을 사실 수 있는 것들이죠.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집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강남권에 전세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권 전세가 지금 20평대가 10억대, 30평대가 20억까지 갔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은 베이스가 10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맞불이 하게 되면 1년에 한 1억씩 모을 수 있으면은 이분들이 잘하면은 1억 이상 저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15억짜리는 금방 살 수 있어요. LTV가 안 나와도.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 그러면은 그분들은 베이스가 15억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대 분들이 보통 그렇게 사신 것들이거든요. 연봉도 되고 10억 전세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30대들이 영끌에 샀다고 하는 거예요. 영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산이 그렇게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그냥 아까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네. 같은 경우도 6억짜리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17억이 됐잖아요. 대출 없는 분들은 그냥 양도소득세 좀 내면은 10몇 억이 남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강남 갈 수 있거든요. 구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완전히 사회 초년생들이나 지금까지 주택을 안 갖고 있던 분들한테는 새 집을 사는 것들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집이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덜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 전세 조금 집이 좀 살아서 좋은 전세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만 좀 소득이 되면은 갈 수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2020년까지 거래가 됐던 패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고 남들이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집이 있던 분들, 그다음에 전세가 좀 높았던 분들은 지금도 집을 살 사람들이 있고 대기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아직도 해소가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 시장에서 좀 뭔가 승자되기 위해서는 이미 부동산 한 채가 있던 사람은 네, 좀 여기서 쉽죠.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어쨌든 계속 시장이 올라가면 자기도 올라갔을 테니까. 예. 그래서 제가 무주택자들은 집을 빨리 살라고 한 이유가 사면은 이 시장에 이 끄트머리라도 발을 얹혀놓을 수가 있는 거라서 같이 따라갈 수 있거든요. 서울이 많이 오르가면요, 경기도, 인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경기도, 인천이 지난 1년 동안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서울은 안 올랐어요. 왜 안 올랐냐면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을 더 지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에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분들이 최근 1년 동안에 경기도나 인천을 많이 샀거든요. 네. 경기도, 인천이 사상 최고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KB국민은행에서 매주 부동산 통계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지난 2008년도 이후에 최고 상승률이에요. 2021년도 상승률이.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죠.